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네, 여러분. 이게 저만 그런 건진 모르겠는데 주가라는 게 오를 거면 화끈하게 확 오르고 아니면 차라리 하락을 하더라도 화끈하게 하락을 해줘서 추매 기회를 주거나 하는 게 좋지. 어제같이 그냥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끝나면 참 재미가 없어요. 그쵸? 네, 아무튼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시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어제 제가 올린 실시간 멤버십 게시판에 달렸던 회원분들의 몇 가지 질문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TMF 새롭게 진입은 했는데 수량을 아직 많이 못 모아서 갑자기 올라버리면 포모를 못 견딜 것 같은데 이미 기존에 산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이어도 더 사도 될까요와 같은 질문들. 사실 이 질문은 어제 멤버십 게시글에서만 달렸던 건 아니고 전체 공개 영상에서도 상당히 자주 달리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정말 이게 투자를 함에 있어서 다들 심리가 차라리 투자한 주식이 하락하는 건 어느 정도 잘 견딜지언정 현금이 놀고 있어서 생기는 포모는 더욱 견디기 힘들어 하시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있는데요. 아무튼 같은 가격대 혹은 더 높은 가격대에서 TMF 중복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제 생각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엔 엔비디아 관련한 질문들도 좀 있었는데요. 엔비디아가 지금 장후 실적 발표에서 폭등을 했죠. 이에 대한 제 생각과 저라면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경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 TMF 투자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하는 이유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제는 전체적으로 장이 혼조세를 보이며 보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어제 실시간 멤버십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도 했지만 늘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는 블라드 총재가 어제는 비둘기적인 멘트를 좀 섞어가며 발언을 해서 채권 시장에 안정감을 불어넣어줬고 주식시장 역시 적당한 보합권을 잘 유지시켜줬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TMF는 2.62% 상승을 하며 좋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주식이 아닌 채권 레버리지 ETF이기 때문에 저 정도 상승폭이면 나름 꽤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여기에서도 또 보여지는 게 의미 없는 노이즈로 인해 떨어진 주가는 곧바로 회복을 시켜버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새벽 4시에는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됐는데요. 시장에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사실 이미 파월이 FOMC 당일과 지난번 워싱턴 대담에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어느 정도 다 밝힌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까짓 회의록이 무슨 의미가 있었나 싶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위원들도 몇 명 있긴 하구나 하는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모든 위원들이 25bp 인상을 지지했다고 나왔고 몇몇 위원들만 50bp 인상을 지지했다고 나왔는데요. 누군지는 뻔하죠. 뭐 블라드나 메스터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강경 발언을 했다는 거는 이미 지난주 이 둘의 연설을 통해 충분히 예상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제는 재미없게 시작해서 재미없게 끝난 하루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후에 있었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일각의 우려를 깨부수고 엔비디아가 매출과 어닝 다 잘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까지 보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굉장히 환호하고 장후에 거의 9% 가까이 폭등을 했습니다.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저라면 지금 약간 비중 축소를 할 것 같아요. 지금 엔비디아 PER이 한 80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작년 하락장에서 뼈저리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높은 PER은, 그것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높은 PER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쯤이면 약간이라도 비중 축소를 해서 현금 확보를 해두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요즘 보면 인공지능과 챗 GPT 관련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가 최고 수혜주로 각광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래저래 호재만 가득해 보이면서 이 정도 높은 PER도 충분히 다 감당할 듯한 그런 기세를 보여주고 있고, 엔비디아가 나스닥과 전체 반도체 지수 대비로도 훨씬 더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건 맞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너무 환호로 뒤덮여 있을 때 한번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도 다음 분기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거라고 밝힌 상황이고, 반도체 제작을 담당하는 TSMC에서도 공정 가동률이 작년과 재작년엔 100%였는데 지금은 80%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유명 팹리스 기업들에서 주문을 전성기 시절만큼 많이 넣었으면 이렇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번 실적 발표 때 TSMC도 다음 분기 상황은 좀 안 좋을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아무리 주식이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는 먼 미래의 가능성을 선반영하는 거라고는 하지만 그걸 감안해도 지금의 PER은 너무 높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사실 엔비디아가 이번에 실적 비트한 것도 보면 예상치를 워낙 낮춰서 잡아놨었기 때문에 잘 나온 부분도 있거든요. 작년 2월보다 매출이 20% 적고 영업이익은 30% 이상 적습니다. 아무튼 이렇게나 높은 PER을 지닌 기업인데 이 정도 성장세에 과연 우리가 만족을 할 수 있는가라는 의구심과 함께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아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또 이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약간이라도 비중 축소하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문제가 요즘 장의 분위기가 잘 오르는 기업이 별다른 조정 없이 또 계속 오르고 그러잖아요. 테슬라랑 엔비디아만 보더라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고려하셔서 좋은 판단 내리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TMF가 내 평단보다 높아졌는데 계속 더 사도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자면요.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계시다면 평단가보다 좀 더 높게 있을지라도 더 모아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은 상당히 좋은 가격대에 진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부분 평단가가 $8대이실 텐데요.
있는데요. 일단 지금 TMF가 전저점까지 내려온 상태거든요. 물론 온갖 역대급 악재가 가득했던 작년 10월 저점까지는 아직도 좀 더 남아있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 걸 봤을 땐 현금이 충분하시다면 지금 가격대에서는 좀 더 욕심내서 사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결정적으로 지금 블룸버그에서 어떤 자료가 발표됐냐면요. 2023년 1월에 미국 파산 신청 건수가 정말 역대급으로 올라왔습니다. 최근 10년으로 따졌을 땐 가장 높은 상황이고요. 좀 더 기간을 늘려봐도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았던 2009년보다는 낮긴 하지만 금융위기 여파가 여전히 경제를 위협하던 2010년과도 비슷한 수치인데요. 저는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결국 고금리의 효과가 이런 식으로 터져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자꾸 뭐 골디락스니 연착륙이니 노랜딩이니 떠들지만 저는 아직까진 강력한 경기 침체의 시나리오를 배제해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경기 침체가 터졌을 때 오히려 이 지점에서 저는 TMF의 진가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안전자산인 채권으로 사람들의 자산이 급격히 몰릴 가능성이 꽤 크다고 보고 있고요. 원래 채권 같은 안전자산은 위기에 더 강합니다. 실제로 금융위기가 터졌던 2008년, 2009년에 보시면 주가는 바닥을 치는데 채권은 고점을 찍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그때와 같은 폭락을 바라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TQQQ 보유 물량이 훨씬 더 많고요. 이것들을 현재로선 비중 축소할 생각은 없고 그냥 계속 들고 갈 겁니다. 물론 뭐 현금이 좀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장기 투자를 지향하니까요. 그리고 주식장이 폭락을 하더라도 그때 금융위기 당시만큼의 폭락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대비는 좀 하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그 대비책으로 TMF를 선택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제가 걱정하는 상황이 전혀 벌어지지 않고 진짜 시장의 예상대로 노랜딩이나 연착륙의 시나리오대로 가면 어떡하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러면 더 좋죠. 연착륙이니 노랜딩이니 골디락스니 말하는 게 결국에는 물가가 잡혔다는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물가가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연준이 금리 인상을 더 빡세게 안 해도 되잖아요. 뭐 물가가 잡혔다고 해서 당장의 금리 인하를 바로 하긴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대호재입니다. 주식시장에도 호재겠지만 채권시장에는 더욱더 큰 호재겠죠. 이렇게 되면 주식이든 채권이든 급등을 할 거고요. 물론 주식이 더 크게 오를 확률이 높기야 하겠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만큼 채권은 감당해야 하는 리스크가 훨씬 더 적은 안전자산이니까요. 그래도 채권도 나름 많이 오를 것이기 때문에 포모를 겪지 않아도 돼서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혹시 모를 폭락을 대비해서 늘 적정 현금은 잘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도 새롭게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감사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벤다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김동욱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JS캉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탄탄맨님 맥도날드 멤버십으로 업그레이드 감사드립니다. 히말라야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드림님 맥도날드 멤버십으로 업그레이드 감사드립니다. 실성사이다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조승환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제임스 윌리엄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산거북이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나나나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별밤지기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JH킴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아이카나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김용철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난 이미 부자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꼬부기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박영조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30대 드리머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지훈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판다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JUNNNGN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김상일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제가 조회수에 신경 쓰지 않고 좀 더 편하게 이런저런 시장 상황에 대해 말하는 영상들을 보실 수 있고요. 스타벅스 멤버십 이상부터는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그때그때 중요한 사안들이 있을 때 실시간으로 올리는 글들을 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한 시간 내어 제 영상을 봐주시고 응원의 댓글까지 남겨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모든 구독자분들의 장기 투자 성공을 위한 멘탈 케어 영상 제작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